나만이 걸어온 그 길. 정명석. 7. 예정론 인봉을 떼기까지. 큰 사기를 당하면서 겪은 쓰라린 고통들. 인삼 쥐주목을 사러 가는 길. 버스에서 소매치기를 당할 뻔하다. 1969년 군에서 제대한 후 나는 집에 있으면서 이듬해부터 금산 특산물인 인삼 재배에 주력하게 되었다. 인삼을 많이 재배하게 되니 인삼 쥐주목과 인삼을 덮을 발이 많이 필요했다. 원산지에서 사오면 아주 싸다는 소문을 듣고 천안, 진천, 보은, 속리산 근방으로 답사를 가보니 정말 싸고 좋았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모두 값싸게 사다 쓰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고향에 돌아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어차피 쓸 것이고 싸고 좋은 물건을 쓰자고 하여 평소에 쓰는 지주목의 발의 값보다 3분의 1 정도 싸게 값을 결정하고 각자 필요한 대로 신청하였다. 그 돈들을 내가 맡아 쥐주목과 발을 사 나르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이 각자 필요한 대로 인삼 쥐주목을 부탁하여 나는 거액을 가지고 충북 진천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회 경험이 없던 내게 작은 형이 금산 사람 최 씨를 소개해 주었다. 그는 나보다 7, 8살이 더 많았다. 작은 형은 말하기를 그는 도시 사람으로 사회 경험도 있고 또 인삼발과 쥐주목을 다루고 있으니 속지 않고 잘 고를 것이다 했다. 이렇게 서로 만나 인연이 되었고 최 씨의 알선으로 일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와 여러 번 현지 답사를 했으나 나는 아무 경험 없이 처음으로 이 같은 일을 하니 뭐가 뭔지를 몰랐다. 최 씨는 쥐주목 몇 개가 필요하냐고 물었다. 마을 사람들이 주문한 수량을 이야기하니 그 필요에 따라 빨리 돈을 가지고 와서 계약해야 된다고 말하기에 나는 40만 원이라는 거액을 가지고 가기로 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의 화폐로 교환되기 전이라 40만 원이면 돈의 부피가 한 보따리나 되었다. 나는 쥐주목 생산지인 진천으로 가기 위해 먼저 대전에서 천안으로 가는 급행버스를 탔다. 내 옆자리 창 쪽으로 중이 장교가 앉아 있었는데 눈치를 보니 휴가 나왔다가 귀대하는 것 같았다. 내 옆에 버스 통로 쪽에는 검은 옷을 입은 두 청년이 선글라스를 쓰고 면사무소 공문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시골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구나 생각했다. 돈을 많이 소지하고 가니 모든 사람들이 도둑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때보다 더욱 사방을 경계하고 사람들을 의식했다. 그 순간 내 옆에 서 있는 사람의 봉투를 받아서 들어주라는 영감이었다. 그러나 나는 수족이 멀쩡하고 젊은 놈인데 내가 저 가벼운 봉투까지 받아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냥 스쳐 보내려다가 그래도 영감이니 무시하지 않고 봉투를 들어주겠다고 하니 그 청년은 괜찮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을 의식하고 한 손으로 돈가방을 잡은 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앉아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슬그머니 잠이 오면서 몽롱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검정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양쪽 안주머니에 2뭉치씩 돈을 넣고 있어 마치 가슴 큰 여자처럼 양쪽 가슴이 불룩했다. 그래서 누가 눈치챌까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갑자기 막을 수 없이 잠이 쏟아졌다.
이상히 여기며 졸지 않으려 목을 좌우로 흔들고 눈을 부릅떴다. 그리고 이 거액을 들고 가면서 졸고 있느냐 하며 내 자신을 책망했다. 입을 벌려 입운동을 하고 양 어깨를 돌리며 몸을 흔들었다. 그런데도 계속 온몸이 나른해지며 몽롱해졌다. 봄날 양지 쪽에 앉았을 때 아지랑이 아웅거리며 졸리듯이 잠이 쏟아졌다. 그러나 눈만은 감지 않으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코트 안주머니로 손이 들락날락 하는 것이 보였다. 꿈인가 생신가 분별이 안 되었다. 안주머니에 돈이 있으니 도둑이야! 소리를 지르며 내 손으로 소매치기 손을 확 잡으려고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고 소리도 질러지지 않았다. 비몽사몽간에 나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내 코트 안주머니로 계속 남자의 손이 왔다 갔다 하며 두 손가락으로 돈뭉치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나는 뜬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마치 가위에 눌렸을 때처럼 몸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았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소매치기는 여러 번 반복해서 돈을 꺼내려고 시도했으나 돈뭉치에 돈을 하나로 꼭 묶어 넣어 두었기 때문에 두 손가락으로는 잘 꺼내지지 않았다. 몇 번이나 돈뭉치를 반쯤 꺼내다가 손가락에 힘이 없어 놓치니 다시 돈은 안주머니로 들어갔다.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이 광경을 계속 보고 있으려니 정말 마음이 타고 환장할 노릇이었다. 아니, 정신이 왜 이렇게 몽롱해졌지?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거야? 생각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불렀다. 얼마 동안 몸부림을 치며 지옥 같은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버스가 한 구간을 지나와서 정류장에 섰다. 이 순간 버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리니 찬 공기가 들어와 정신이 버뜩 돌아왔다. 내 옆에 서 있던 소매치기도 내리려고 줄을 서 있었다. 나는 그제야 몸을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가 있었다. 내 옆에 서 있던 놈들이 소매치기구나 생각하고 후다닥 일어나 그들을 쫓아가 등을 발로 차려고 폼을 잡는 순간 그들은 눈치를 챘는지 간발의 차이로 버스에서 먼저 뛰어내렸다. 버스는 다시 달렸고 나는 자리에 돌아와 앉아서 곰곰이 생각했다. 그 소매치기들이 봉투에 수면제를 담아와서 내 머리 위에 뿌려 내가 수면제에 취해 졸리고 몽롱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까 그 봉투를 받아 들어주라는 하늘의 영감이 스쳤던 것이다. 확인해보니 돈가방도 그대로 있고 코트 양쪽 안주머니에 있던 돈도 그대로 있었다. 정말 다행이었다. 내 옆에 앉아있던 군인 장교에게 방금 전에 소매치기가 와서 계속 내 안주머니를 뒤졌는데 왜 창밖만 쳐다보며 가만히 있었어요? 했더니 자기도 그 순간 너무 졸려서 졸지 않으려고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참으로 심정 안 통하는 순간이었다. 한자리에 타고 가면서도 나는 지옥 같은 고통을 받았는데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명상에 잠겨 혼자 기분 내고 있었던 것 같아 기분이 별로였다. 군인 장교는 나에게 뭐 잃어버린 것 없느냐고 물었다. 없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세상이 참 험악해졌군요. 라고 말했다. 소매치기들이 돈 냄새를 맡고 나를 따라와 훔치기 작전을 한 것이었다.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나니 너무 놀라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겁이 났다. 버스는 30분 정도 더 달려 천안에 도착했다. 나는 내려서도 소매치기들이 혹시 뒤쫓아오지 않을까 생각하여 서둘러 진천으로 가는 차표를 끊었다. 그런데 어떤 두 청년이 선글라스를 쓰고 나에게 진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렇다고 하니 자기들도 진천에 가는데 초행길이니 같이 가자고 하였다. 내가 내릴 정거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물어 대답하니 자기들도 그 마을까지 간다고 하며 같이 가자고 하였다. 이 순간 영감이 퍼뜩 스치길 아까 그놈들이 내 돈을 훔쳐가지 못했으니 같은 족속인 천안 지역의 소매치기들에게 연락하여 인계하고 나를 쫓고 있구나 하고 깨달아졌다.
나는 재치있게 모사를 꾸며 나도 초행길이니 같이 가주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저기에 가서 뭐 좀 사가지고 올 테니 10분 후에 떠나는 차 안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하고 자리를 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매치기일 것으로 판단되어 돈가방을 움켜쥐고 콧들을 휘어잡고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다. 30m 떨어진 화장실 쪽에서 그들을 쳐다보니 차가 떠나기 바로 직전이라 이리저리 급하게 나를 찾는 모습이 보였다. 틀림없는 소매치기들로서 내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멀리서 확실하게 확인했다. 내 속으로는 저놈들 이름이 쌍놈이구나. 이야, 이 쌍놈들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하며 나는 포수를 만난 산 노루처럼 천안 변두리까지 10분 이상 단숨에 뛰어갔다. 거기에 집을 개조하여 만든 여인숙이 보였다. 내가 숨을 몰아쉬며 급하게 뛰어들어가니 여인숙 아주머니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소매치기에게 쫓겨왔으니 문단속 좀 잘해달라고 하며 만일 그들이 오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나는 사업하는 사람인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나 좀 보호해달라고 하며 누가 와서 방금 남자가 들어왔느냐고 물으면 여자가 들어왔다고 말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연속 아주머니는 웃으면서 우리 집을 관리해주는 경찰이 있으니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하였다. 뒤쪽에 있는 방을 달라고 하여 골방 같은 곳에 들어갔다. 가쁜 숨을 가라앉힌 후 돈가방을 이불 속에 파묻고 놀란 토끼처럼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행여 무슨 일이 있을까봐 초조한 마음으로 긴장되어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 노크를 했다. 아이고, 이 상놈들이 왔나 보구나 생각하며 나는 문을 걸어 잠근 채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밖에서 계속 노크를 하더니 물 가져왔어요 하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여인숙 아주머니였다. 나는 문을 따주면서 소매치기가 쫓아온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말하며 먼저 누구라고 말하여 노크를 하지 왜 나를 놀라게 했느냐고 했다. 여인숙 아주머니는 물을 따라주면서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며 이제 손님도 더 받지 않고 대문 잠글 테니 걱정 말고 잘 자라고 했다. 나는 방세를 3배나 더 줄 테니 무슨 일 있으면 꼭 경찰에 연락하여 내가 가는 날까지 무사히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연속 아주머니는 아니 얼마나 놀랍기에 그 같은 말을 해요. 방세 2배 3배 안 내도 갈 때까지 책임지고 안전하게 해줄 테니 걱정 마세요 했다. 아주머니가 있으니 안심이 되었다. 그래도 불안한 상황이니 사냥개에게 쫓기던 토끼같이 뜬 눈으로 혼자 보초를 서다가 잠이 들었다. 생시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꿈으로 연결되어 꿈에서도 소매치기들이 찾아와 내 영혼까지 시달렸다. 이튿날도 행여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온종일 여인숙 골방에 머물러 있다가 저녁 때 진천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떠났다. 버스는 캄캄한 밤을 1시간 이상 달렸다. 버스 안에서 내가 찾아가는 마을 이름을 대며 정류소를 물으니 조금 더 가서 내리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내릴 때 나도 같이 내리면 혹시 소매치기들이 따라올까 불안하여 안전을 위해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버스를 세워달라고 하여 갑자기 중간에 혼자 내려버렸다. 막상 내리고 보니 너무 캄캄하여 앞이 보이지 않았다. 얼마 동안 제자리에 서서 동서남북을 쳐다보니 저 멀리 마을에 반짝이는 등불이 보였다. 나는 그 불빛만 보고 마치 도깨비한테 홀려서 가는 사람처럼 숲과 가시덤불 속을 허우적거리며 갔다. 처음 가는 곳인데 길을 물을 사람도 없고 캄캄한 첩첩산 중에서 혹시 해충이라도 밟지 않을까 발길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베트남 전쟁 때 산악작전을 많이 해보았기에 그리 당황되지는 않았다. 하이에나 같은 소매치기들에게 쫓길 때보다 차라리 마음은 편했다. 누가 내 뒤를 따라 쫓아오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편하기보다 안전하기 위해 이 생고생을 하는 것이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길 고생돼도 생명길을 가라 하셨는데 이날도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지켜주셨던 것이다. 소매치기한테 한 번 눈에 띄면
그 돈을 뺏기고 마는 것이니 고생을 하더라도 돈가방을 안전하게 가지고 다니는 지혜로운 방법이 생각나게 하여 지켜주셨다. 나는 길도 없는 캄캄한 숲속을 헤쳐가면서 전날 토끼몰이를 하듯 나를 쫓아다니던 놈들을 생각했다. 돈덩어리인 나를 2번이나 놓쳤다고 원통해하며 밤잠도 못 자고 우라통이 터져 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고소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진천 지역까지 쫓아와서 나를 찾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었는데 결국 그 소매치기들은 45년이 넘은 지금까지 못 만났다. 이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지켜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콧노래가 나왔다. 베트남 전쟁에서 작전할 때마다 생명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날은 나의 돈보따리까지 지켜주셨으니 하나님을 믿은 보람이 있어 감격했다. 약 1시간 이상 산속을 헤매며 내려가니 불빛이 보이고 논밭이 보였다. 논과 밭 사이로 곧바로 걸어서 불빛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내가 찾던 마을이었다. 거기 한 집에 금산 사람 최 씨와 물건을 가지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즉시 세차 분량의 인삼 지주목과 발의 값을 지불했다. 이때 최 씨는 말하기를 진천에서 생각보다 좋은 인삼 지주목이 없다. 청원, 관정리나 보은에 더 좋은 나무가 많으니 아예 그곳에 산을 사서 일꾼들을 시켜 나무를 베면 평소에 사는 값보다 50% 이상 싸다. 산을 사려면 4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래서 약속 어음을 받고 그에게 그 큰 돈뭉치를 가방과 주머니에서 다 빼주었다. 그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이거 어떻게 가지고 다니지? 하며 검은 가방에 다 집어넣었다. 내가 전날 소매치기한테 당할 뻔했던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자기도 몇 번이나 소매치기들을 보았다고 세상 경험을 말해주며 큰 돈을 가지고 다닐 때는 몇 푼 아까워하지 말고 반드시 택시를 타고 다녀라 하였다. 듣고 보니 사람은 정말 경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하고 이튿날 아침 식사 후에 현장에 갔다. 시골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여기저기 인삼발감을 배에 쌓아놓은 곳이었다. 생각보다 물건이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싼 맛에 계약대로 새 트럭을 샀다. 트럭을 불러 먼저 발을 싣고 인삼 지주목은 물량이 많지 않아 한차만 실어서 총 4트럭이 출발했다. 돈보따리를 모두 풀고 오니 부담이 없어 마음이 편했다. 하지만 최 씨에게 큰 돈을 맡겼으니 일이 다 잘 될 때까지는 걱정될 수밖에 없었다. 다시 천안 변두리를 거쳐 빠져나오면서 혹시 소매치기들이 얼쩡거리며 돌아다니는 않는지 트럭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쥐새끼만한 놈도 보이지 않았다. 속으로 야수 같은 놈들, 이제 인삼 지주목이나 발은 훔쳐가지 않겠지? 너희가 찾던 사람이 요렇게 빠져나가는 줄은 모를 것이다 생각하며 저 인간 세상 광야의 하이에나 같은 놈들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들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 하는 자들이다. 수백 번씩 돈 뺏는 연습만 해서 돈을 가진 자가 눈에 띄기만 하면 피땀 흘려 번 돈을 빼앗아가니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었다. 희망을 걸고 모은 돈을 빼앗아 완전히 알거지로 만들어 놓고 인생의 가던 길을 돌릴 수밖에 없게 불행을 주고 집안에 불화를 일으키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다 못해 너무 억울해서 자살까지 하게 만드는 인간 괴물들이다. 그런 나쁜 자들은 잡혀서 대가를 받으라고 기도한 것이다. 인삼 발과 지주목을 실어와서 1차로 돈을 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너무 싸게 사서 좋다고 하며 기뻐했다. 내 이익을 조금 남기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홍보하면서 싼값에 해주니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좋아 했다.
나도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고 보람되게 살 수 있는지도 생각하게 되었다. 아멘.